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6.17 헛발질 대책으로 강북 6억 미만의 아파트 상당수가 20%, 많게는 40% 단 6개월 만에 폭등한 소형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현 정권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세금이나 거두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7.10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어 흐름이 꺾이기는 하였지만 부동산 하락 안정화에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행정수도 이전 등 엉뚱한 짓만 골라하고 있어서 또다시 언제 폭등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집값을 못 잡으면 결국 심판을 받겠죠. 도대체 상반기에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실까요? 집값 분노 폭발, 서울 소형 6개월 30% 폭등.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대처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입니다. 이 집들 정말 많죠. 자, 내가 살 집, 내가 서 있는 집은 없네요. 자, 먼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게요. 무작위로 뽑았어요.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1단지 34평. 2020년 불과 이제 1월달 대비 7월달 6개월밖에 안 지난 거예요. 1월달에 3.9억이었던 게 7월달에 5억으로 그냥 치고 올라갔어요. 매물은 5.6억입니다. 자, 이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네, 여기 많이 추천했는데 결국은 가고 있잖아요. 중랑구 신내동 신내 6단지 시형 25평. 자, 1월달 4억밖에 안 했던 게 7월달 무려 5.7억. 자, 몇 퍼센트 뛴 거예요, 이거? 거의 30% 뛰었죠. 자, 매물 6억. 매물은 또 더 높게.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6단지 24평. 1월달에 5.2억이었던 게 지금 6.6억이에요. 20% 뛴 건 기본이네요, 그냥. 매물 7에서 7.5억이 나와 있어요. 또 더군다나 매물은 뭐 지금 30% 이상에서 나오고 있네요. 강북 미아동 SK 북한산시티 이것도 여러 번 추천했는데 33에서 34평. 1월달에 5.1억밖에 안 했던 게 지금 7.4억이에요. 매물은 8억이 나와 있어요. 환장하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자,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사시는 분들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 아우성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모를 것 같아요. 국토부, 기재부 그런 사람들이 이거 하나도 모를 것 같다고요. 지금부터 부동산 매입 전략,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 그럼 앞으로 더 뛰기느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정신 못 차리면요, 또 들뛰었던 것들 있죠. 이제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뛰었던 것들 바로 단번에 20% 뛸 것들 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타이밍을 여러 갈래로 잡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을 매입, 만약에 지금 가을 매입은 이런 수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없다 만약에, 그리고 이제 이거 7.10 대책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거주자라면 지금부터 가을 상황을 잘 보고 매입해야 합니다. 서울 7억 미만, 경기 5억 미만, 지방 3억 미만 여러 번 얘기했죠. 대출은 취소로 받아서 급매 중심, 매도 호가, 이 매물 매도 호가 거치면요 가격이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10년 이상 장기적 실거주로 접근하되 매도 호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거래도 안 됐으면서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거. 5가지 시나리오별, 제가 이것도 어제 그제 계속 해줬어요. 이거 이렇게 그래프 쭉 그려진 거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별 매수 전략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독이 뭔지 아세요? 지금 살까? 아니야, 2년 후에 사. 이 두 갈래 길만 선택하는 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기 마련이에요. 물론 나는 2년 후에 잡을 거야. 좋습니다. 목표는 잡을 수 있죠. 그런데 과정을 보니까 꼬락서니까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또 없어. 세금만 거두려고 하고. 그러면요, 수정해야 돼, 방향 전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라는 걸 판단해야지 이것 아니면 이거다 선택을 그렇게 축소시킨 사람들은 큰일 나요. 이번에는 2020년 겨울, 제가 원하는 1차 단기 목표치는 겨울인데 글쎄요, 그때까지 집값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끔 할지 2021년 또는 상반기 때 매입,
자, 정부 정책이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매 심리와 경제를 고려해서 흐름도 파악을 해야 하고요. 하락하면 급매 중심으로 매수하고 만약에 상승하면 상황을 좀 판단한 다음에 매입해야 합니다. 하락폭이 큰 서울과 경기, 인천 지방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좋겠죠. 즉 급매 중심으로 잡아라. 이때 뭐 얼마나 하락폭이 크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잡는 거, 상투장에 잡는 것보다는 약 6억 기준으로 1억에서 2억 이상 절약할 수가 있어요. 하락 후 상승 조짐이 있다면 강남, 서울, 경기, 금배. 이때 강남 만약 내년 초까지 빠졌다. 여러분들 강남 많이 빠져요. 20억짜리가 5억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막 강남 추격 매수 하지 말고 그때 나중에 막 그 10억이 빠지든 어쨌든 간에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이때. 그래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처하려고. 2022년 이후에 매입. 자, 만약에 나는 이제 2년, 3년 후에 매입하겠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도중에 또 뛰어버리면 정말 불안하잖아요. 강남 고가 아파트 많이 오른 대부분 지역 2, 4년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에 강남이 많이 빠지면 고가 아파트가 많이 빠지면 잡아라. 정부 정책이 확실하고 부동산 흐름이 나쁘면 기다려야죠. 그런데 아직도 솔직히 확실하다는 생각을 못 갖겠어요. 엉뚱한 짓만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1년 전, 2년 전도 현 정부가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락한 강남, 한강변, 서울, 경기, 고가 아파트 등을 매입. 제 방송 보시면서 저는 무주택자 편이에요. 아니 1주택, 다주택자도 뭐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어떤 당이 됐든 정권을 잡았으면 집값이 지나치게 폭등을 했다면 이걸 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배로 폭등시켜 놓고 한꺼번에 떨어뜨리면 뭐 경제가 문제될까 봐 이거 못한다? 떨어뜨리거나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완만하게 하락시킨다? 하락이나 시켜본 적 있나요? 변명은 많습니다. 절대로 옹호하지 마세요. 그런 거.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셔야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하고. 저는 지금 부동산 쪽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아파트 매매 임장시. 이거 여러분들 돌아다닐 때 이거 참 신중해야 합니다. 자, 먼저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통을 보세요. 딱 메모장 딱 펴갖고 임장할 때 지하철 거리 10분 이내면 웬만하면 좋아요. 그런데 서울은 지하철을 멀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경기도는 땅이 크니까 지하철 10분 이내가 좋고 신설 전철이 있는지, 광역 전철이 혹시라도 계획되어 있는지,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교통의 핵심 사항이에요. 일자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인접에 일자리가 많은지, 즉 직주 근접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자리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인지, 주요 출퇴근 가는 거리인지, 그리고 미래 일자리가 크게 창출되는지, 뭐 판교 테크노밸리, 플랫폼시티 뭐 이런 것처럼 인프라, 상권, 대형마트, 재래시장이 있는지, 문화시설, 병원, 단지 상가는 어떠한지, 주민센터, 관공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지,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걸 쭉 메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번째 교육. 자, 초딩, 초품화 단지인지, 중고딩, 스카이 또는 인서울 합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학원가 수준은 어떠한가, 배정학교 평가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파트 상품 가치, 시세, 현재 나온 매물, 내가 사고 싶다면 매물은 어떤가, 세대수, 용적률, 지분, 층과 동, 대지의 종류 몇 종인지, 전철과의 거리, 전세율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주변 시세는 어떠하고 주변 평판은 어떤가, 주차장 또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조경 관리 상태, 미래 가치와 자연환경도 평가 요인입니다. 10년 가격 추이, 반드시 과거 시세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주요 아파트 임장, 그리고 개발 계획, 앞으로 혹시 여기에 추가 어떤 호재가 있는지, 잠재력은 어떠한가, 도로망 신설은 있는가, 지역 인구 추이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주변 입주 물량이 있는지, 랜드마크 가격은 얼마인지, 숲세권, 몰세권, 그 다음에 물세권은 탄천이라든가 또는 그 옆에 어떤 호수라든가 이런 거, 일조권, 뭐 조망권 이런 것들,
자, 지금 제가 한 방에 아파트 매매 임장 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서 집을 매수할 때 판단하십시오. 다만 우선적인 요건이 교통, 일자리,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50층 이상 가능할까? 이거 지금 뜨거운 감자죠. 좀 복잡해요.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재건축 35층 제한, 이걸 50층이나 또는 60층이나 이렇게 용적률을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조건이 있겠죠. 공공 재건축 도입. 그러니까 재건축에 공공 물량을 많이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높이 싸주겠다. 2014년 2030 서울 플랜이라고 있는데 이때 35층 이상 제한시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규정 내용을 보완해야 돼요. 집값 자극 원인 촉진제. 바로 재건축을 무한정 이거 규제를 없애버리면 집값 폭등할 거 뻔합니다. 강남 불바다 되면요 전국도 폭등하게 되죠. 그래서 공공임대 의무 비율을 확대해 가지고 집값 상승을 막겠다. 즉 그렇게 되면 재건축 이제 조합 아파트들이 반대하겠죠. 재건축 조합원들이 용적률을 상향해서 자, 그 이익을 공공 물량으로 다 토해낸다. 그러면 아마 그거 귀속하는 걸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것도 물론 절충선이 있어요. 음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 아파트가 일단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50층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유동성, 우리 유동자금 엉뚱하게 부동산과 증시로 몰려요. 이게 바로 경제 쪽으로 선순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데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증시.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은 정부가 집값을 띄워서 그래요. 안 잡아서. 제대로 잡았어 보세요. 무슨 부동산으로 몰립니까? 집값 떨어지는데. 증시 뭐 동학 개미해가지고 막 몰리는데 상대적으로 좀 정부가 이쪽 세금 거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증시는 괜찮아요. 회사라도 무너질 거 살아날 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쪽으로 지금 쏟아부어야 하는데 X라고 써있죠. 이쪽으로 안 가요 돈이. 왜? 돈 낭비 같으니까 이쪽 지금 불로소득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누가 이런 쪽에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국회의원이란 놈이 쓸데없는 말을 뒷담화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나라예요? 제가 웬만하면 정부 여당 이렇게 호되게 비판 안 합니다. 그런데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요. 정말 저는 부동산 경제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정치 그게 관련이 있어요. 그거 안 건들고는 이거 해석을 못 해요. 근데 내막을 들여다볼수록 진짜 노무현 정부는 정말 인간성이라도 좋았죠. 정말 인간성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 규제할수록 6억 이하로 튄 거래량 여기 나오잖아요. 6억 이하짜리들이 지금 다 폭등하고 지금도 쉽게 안 꺾이고 있네요. 이제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도 뛰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6억 이하 거래 비중 지금 다 선생님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서울 중위권 가격이 얼마예요? 9억 5천이죠. 그러면 6억이면 한참 낮은 가격인데 다 50%를 이렇게 넘겼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됐는지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것은 집값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매물이 잠기는데 거래가 됐다는 건. 물론 최근에 이제 6월, 7월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거래 금액, 구간별 수도권 매매. 여기 보세요. 6억 원 이하가 압도적이에요. 금액도. 6억에서 9억은 그 다음이고 뭐 9억 이상은 사실상 거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제는 6, 7, 8억 거품 아주 심해요. 왜? 6, 7, 8억 가치도 안 되는 것들이 6, 7, 8억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고가 아파트가 싸 보여요. 자꾸 이렇게 풍선 효과가 지역별로, 금액별로 이렇게 순환이 되게끔 하면 안 되겠죠. 악순환이 되게끔 하면 안 되죠. 자, 이제 금과 달러 오래간만에 하는데 금 선물 보세요. 이게 지금 80년, 여기 2000년. 자, 여기가 2010년이고 2020년. 2010년에 꼭지 찍고 지금 금값 어떻습니까? 왜 금값이 지금 신고가 찍고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당연히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고 또 미중 문제도 있고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이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금을 사재기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요. 자, 물론 올라갈 것 같아요. 당분간 이렇게 조정하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바닥을 보세요. 바닥을. 얘가 끝없이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추락하게 되면 바닥이 없어요. 이때 또 물려버리면 팔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탐욕으로 막 금을 사재기 하면 안 돼요. 진짜 하고 싶다면 난 권하고 싶지 않은데 신고가를 너무 찍고 가고 있어서 2천, 3천 이 정도 이내로만 본인의 분수에 맞게끔 하시라고요. 이번에는 환율 보세요. 자, 여기 IMF 때 2000까지 갔었죠. 여기 미 금융위기 때 1600까지 갔었죠.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환율 지금 여기 1100 오늘 조금 빠져갖고 92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대략 1180에서 1190선이면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봐요. 달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보통 한 1100, 한 50이나 1100 그 정도 150이 바닥이니까 1100 한 90이면 이거 얼마 전에 1290까지 갔었잖아요. 물론 수수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도 사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봐요. 얘도 소액은, 금도 소액은 괜찮다고 보고요. 자, 행정수도 이전, 집값 안정 효과, 여론조사. 여러분들, 행정수도로 이전한다고 해서 집값 안정된다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54.5, 안정될 것이다 40%.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것은 아주 저는 고약하다고 봐요. 집값도 못 잡은 주제에 행정수도 이전을 한다? 이것은 이제 야당도 지금 충청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지방 사람들은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주력이. 수도권도 무주택자들 일부는 좀 환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못된 짓,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짓은 지금 다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 이전 찬성 53, 이전 반대 34. 막상 뚜껑을 열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 확실한 대안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해야지. 지금 세종시 집값 거기만 이제 뛰겠어요. 뭐 대전이네 막 확대되겠죠 이제. 자, 지금 뭐 서울은 조금만 하면 투기과열지구 저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더니 거기는 묶지도 않잖아요. 공무원들 돈 많이 벌어라. 내가 인심 쓴다 뭐 그겁니까? 자, 2012년에서 18년 행복 혁신도시 인구 여기 보세요. 행복도시하고 혁신도시 많이 들어본 말이 있죠. 그런데 수도권에서 옮겨간 것은 별로 안 돼요. 거기 지방,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리 간 거야. 아셨어요? 이런 걸 왜 만들어요, 이런 걸? 아예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만들던가.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별로 안 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이 도시예요. 즉, 농촌 사람들 이전시켜갖고 도시 만드니까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재건축 단지와 갭잡이. 여러분들 재건축 만약에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4,424가구인데 여기 50층으로 적용한다면 6,000대로 늘어납니다. 잠실유구 5단지도 3,530가구인데 50층으로 한다면 6,000대로 늘어나요. 6,400으로 늘어나요. 둔천동 둔천주공도 5,330가구인데 12,000대로 늘어납니다. 50층 적용한다면 전세 끼고 집 산 사람 여러분들 다주택만 욕할 거 못해요. 다주택이 물론 제일 집을 많이 샀어요. 64.2%로 세상에. 당연히 다주택이니까 전세 끼고 사겠죠.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반반이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무주택자는 거의 실거주니까 반반이 아니라 거의 다 내 집에서 하는 게 맞는데 무려 무주택자들도 43%나 투기를 한 거예요. 갭투자. 물론 100% 투기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은 솔직히 갭투자 그렇게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왜? 집값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일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불안하니까 그렇겠지만 1주택자 보세요. 무려 42.5%가 전세 끼고 투자하고 있어요. 실거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매매보다 비싼 전세 깡통 빌라 여기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들 빌라 막 신축 빌라 특히 잡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오히려 빌라는요, 분양가가 아니에요. 그건 거품까지. 이거 빌라 하나 팔면 1,000만 원씩 벌어요. 아셨어요? 어떤 건 2천만 원까지 벌어요. 얼마나 안 좋으면. 여기 왜 전세를 삽니까? 여기에. 자, 그러다 깡통 빌라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행정수도 이전 한마디에 세종시 집값. 여기 지금 돼지같이 살찐 세종시 있네요. 자, 어마무시하게 지금 살이 쪘어요. 동무대가 펼쳐지죠. 나팔 불고 난리 났네요. 지금 이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전문가들. 이번에 용도 변경 준주거 용적률 상향하면 권대중
분담금 여력 없는 단지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공공 분양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안명숙, 필요한 정책,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양지영, 임대 부담의 강남 소극적. 김덕래, 인센티브 명확해야 효과가 있다. 하명진, 입지 매력이 충분하다. 거의 다 여성 파워네요. 자, 지금 누군지 아시겠죠? 그림으로 봐서. 빨리 막아라. 지금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제 방이 터지고 있네요. 619 대책, 땜빵, 710 대책. 행정수도 이전까지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잘못됐어요. 그림이. 왜? 집값을 안 막고 못 막는 게 아니에요. 띄운 거예요. 지금은 초미에 관심을 두고 정책과 부동산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땀 흘린 만큼 이익을 얻는 건전한 사회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종갑 재테크 꽉 잡아줘. 아주 재미있고 통쾌한 유튜브 채널이 오픈됐으니까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김종갑 재테크 꽉 잡아줘 검색한 다음에 반드시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료 상담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유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